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갔을 때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죠. 여행을 떠나는 기차 안에서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친구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비밀들을 털어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시 만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과거나 현재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편견 없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이를 심리학에서는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효과라고 합니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셈이 여러분의 낯선 이방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려고 마음먹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런데 공부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공부를 할 때마다 잡생각이 들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게임이 문제예요. 단 1분이라도 하면 자꾸 게임 화면이 떠오르면서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게임을 아예 안 하면 공부가 될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게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부 집중력은 더 떨어지고 1학년 때 내신 성적도 정말 안 좋은 악순환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목표로 하는 대학은 내신을 중시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능을 만점 맞겠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가능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목표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를 하고 싶지만 집중력이 약해서 고민인 학생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사연의 주인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양천구 강서구에서 온 임현웅 학생이라고 합니다. 사연을 보니까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어느 대학을 가고 싶나요? 저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아, 이유는 뭔가요? 제가 원래부터 집중을 잘 못하는 타입인데 어렸을 때 전기 회로 같은 걸 보니까 집중이 잘 되고 몰입도 잘 되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커서도 전기 회로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었는데 학과를 찾아보다가 이 전기정보공학부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왕이면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고민이 뭐죠? 저희 고민은 수능만 잘해서 서울대에 갈 수 있을까요? 이거입니다. 수능만 잘해서 서울대에 갈 수 있느냐? 네. 내신을 반영하는데 네. 내신은 어때요? 제가 사실 내신 성적이 많이 좋지 않은 편이라서 2학년 때는 성적을 올리고 싶지만 내신이 어떻게 올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일단 서울대에서 입시 지원 자격 요건에서 내신이 얼마만큼 반영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신 때문에 고민이신 거네요? 네. 우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내신 때문에 내가 서울대를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네. 일단 먼저 서울대학교 정시 전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정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균형 선발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 두 가지 선발 방식으로 뽑습니다. 선발 방식은 동일해요. 1단계는 수능에서 수능 성적 100%로 일단 1단계 합격자를 뽑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수능 성적과 그리고 이제 교과 평가 점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그거를 합산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개 전형의 차이는 뭐냐면은 일단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 수능 60 그리고 교과 평가 점수가 40입니다. 40이고 그래서 상당히 크죠. 교과 평가 점수가.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상당히 불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임현웅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일반 전형 선발을 지원하시면 되는데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지역 균형과는 다르게 2단계에서 수능 80 그리고 교과 평가 점수가 20입니다. 비중이 상당히 적죠. 그래서 일단은 내신이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 선발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교과 평가 방식을 보면은 걱정하실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서울대는 일단은 교과 이수 현황, 교과 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교과 등급,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까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정성적으로 2명의 평가자가요.
자, 이 두 명의 평가자가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5단계의 점수가 있는데 5점에서 0점까지예요. 그렇게 점수의 급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자, 이거를 이제 그냥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또 15점, 기본 점수 15점에 합산을 합니다. 자, 합산을 하니까 사실상 크게 반영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은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5점이나 0점과 같은 극단적인 점수는 받지 않아요. 대부분이 3점에 수렴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교과 평가 점수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혹시 또 본인이 또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본인의 이제 부족한 교과 평가 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우선 일단 하나 물어볼까요? 본인이 나중에 고3 때 어떤 과학 탐구 과목을 선택할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2학년 때 학교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 화학, 추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고3이 되면 수능 과목으로 아마 물리, 화학, 생물 이 3개 중에 하나를 고를 것 같습니다. 2개를 고를 것 같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면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정시에서 그 과탐 가산점이 있어요. 일단 투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는 5점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 2 과목을 조합한 경우에는 3점 가산점이 있어요. 아까 교과 평가 점수 최대점이 5점이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 자, 또 하나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과목별, 영역별로 반영하는 비율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국어가 100이고요. 그리고 수학이 120, 그리고 탐구가 80이에요. 자, 어떤 과목의 비율이 상당히 크죠? 수학이 가장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과목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충분히 교과 평가 점수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해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겠죠? 나 그럼 이제 교과 성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네? 그러면 나 그냥 대충 2학년 생활 대충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내신 관리도 그리고 과목별 활동도 어느 정도 관리하셔야 돼요. 이 서울대학교라는 것이 이 작은 점수로도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교과 내신 그리고 과목별 활동도 최대한 2학년 때 해주시고 3학년 1학기 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수학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살짝 고민이 하나 더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학교에서 전자기기 때문에 학습 집중력에 문제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전자기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집중력이 안 좋은 이유가 전자기기 많이 사용하나요? 네. 뭐 어느 정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아마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뭐 하는데 전자기기를 사용하죠?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가끔씩 게임도 한 번씩 합니다. 게임도 하고요. 자, 이게 그 현우 학생만의 고민은 아니에요.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학부모님도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시죠. 그렇죠? 제가 저희 학교에서 직접 써본 방안으로 제일 효과적인 거를 몇 가지 안내를 해드려도 될까요? 네.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현재 가지고 있는 뭐 게임이나 유튜브가 되는 전자기기를 대체한다. 다른 것으로. 아실 거예요. 뭐 피처폰, 공신폰, 아니면 스마트워치. 단순히 연락만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 자, 이거는 이제 뭐 게임이나 유튜브는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단은 뭐 필요한 긴급한 연락들은 주고받고, 그럼 이제 인강은 어떻게 하냐? 인강 뭐 공신폰으로 인강을 들을 수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강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것도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뭐냐면 컴퓨터를 자기 방에 두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인강 듣는다고 컴퓨터 켰다가 게임이나 유튜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공용 공간,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이용하는 거실 같은 공용 공간에 놓고 인강을 시청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그 디지털 디톡스. 전자기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공간을 집에서 마련합니다. 자기 방 또는 거실 이런 식으로 거기서는 전자기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스마트폰 감옥이라고 하죠. 뭐 특정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놓고 집에 들어오면 거기다 넣어놓고 꺼내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담임선생님과 약속을 했어요. 스마트폰을 제출합니다. 자, 핸드폰 제출하고 태블릿도 제출해요. 그리고 일괄적인 계속 자기가 가진 교재를 가지고 공부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할 때는 선생님으로부터 돌려받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해봤는데 저는 효과가 없어요. 저는 안 돼요. 난 너무 중독인가 봐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건 전문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 중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3가지.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정시에서 내신이 좋아야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미리 서울대 입시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신 반영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여기서 내신이 안 좋아도 갈 수 있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신을 너무 등한시하거나 학교 활동을 너무 등한시하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서울대의 경우는 작은 점수로도 합격의 당락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앞에 학생도 봤지만 요즘 최근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학업에 크게 지장을 받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적절히 통제해야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공신폰이나 피처폰, 스마트워치 등으로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거리두기 하기 위해서 디지털 디톡스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본다든지 자, 이런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통해서 전자기기로부터 멀리 떨어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집중력 저하와 내신 관리로 인한 대학 입시 고민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오늘 어떤 실수를 했거나 고민이 생겼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셈에 이야기해 주세요. 최기동쌤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무엇이든 물어보셈!